그들은 네덜란드가 신이 없는 곳이라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곳은 조용한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회색 하늘과 변하지 않는 운하 아래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선택하지 못한 길을 선택했어요. 두려움 없는 자유. 이는 단순히 법이나 라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저와 함께 오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르는 곳을 사색하며 걸어보아요. 네덜란드는 신이 없는 곳이라고들 하지만 어쩐지 조용한 의미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회색 하늘과 변하지 않는 운하 아래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두려움 없이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이나 표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저와 함께 이곳을 생각하며 걸어보세요. 아마 이곳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지만 조용한 조화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처럼 교회 종소리가 사방에서 울리지 않겠지만 귀를 기울이면 여전히 여기에는 리듬이 존재합니다.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느껴지는 자유입니다. 한때 이곳은 굳건한 신념의 땅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톨릭, 다른 지역은 개신교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무언가가 변화했습니다. 세상은 더 시끄럽고 빠르게 변했고 이곳 사람들은 자신과 서로 선택의 힘에 대한 신념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네덜란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차가운 곳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 오는 아침에 이웃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이나 트램에서 낯선 사람들이 조용히 공간을 나누는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오래된 교회들은 이제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아이들이 페이지를 넘기는 도서관이 되었고 어떤 곳은 부드러운 재즈와 웃음, 구운 커피의 향기로 가득한 아늑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동했을 뿐입니다. 예술로, 정직으로, 촛불 아래 긴 대화로. 학교와 언론은 중립을 유지하고 정부는 어떤 신념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아름다움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누구도 그 두 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땅에 발을 디디고 있을까요? 이런 곳에 영혼을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답은 하늘이 아니라 그들이 조용하고 친절하며 자유롭게 사는 방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세계의 한 구석에서 네덜란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말하기 힘들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끝낼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2002년부터 안락사가 허용되었지만 오직 주의와 배려 그리고 연민으로 이루어집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환자는 치명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하며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이 마지막 선택을 스스로 요청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리고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 2명의 의사가 이 결정이 타당하고 요청이 진실하며 고통이 실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신뢰, 정직, 그리고 존엄에 기반한 과정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깊이 뿌리내린 네덜란드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권리를 삶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 속에서 자신의 조건으로 세상을 떠나는 최종적인 통제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깊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선택이 삶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전하는 것일까요? 자비일까요? 아니면 너무 멀리 간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답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요청에 응할 만큼 강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그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낄까요?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조용한 아침, 네덜란드에 있다면 상점이 열리기 전, 거리 가득 차기 전, 엔진 소리나 경적 소리가 아닌 자전거 바퀴의 부드러운 윙윙거림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부드러운 리듬은 이 나라의 심장 박동입니다. 2,300만 대의 자전거가 1,700만 명의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이곳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야기처럼 전해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땅도 도움이 됩니다. 평평하고 개방적이며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를 만든 것은 네덜란드인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3만 5천 킬로미터가 넘는 전용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도시를 가로지르고 조용한 마을을 지나며 안전한 횡단보도와 신호로 이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바람에 볼이 붉어지며 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할아버지들은 일요일 외투를 입고 시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며,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과 장을 가득 실은 화물 자전거를 조종하며 부드러운 회색 하늘 아래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전체가 튤립밭과 강가를 자전거로 함께 달리며 그들의 웃음이 바람에 실려옵니다. 그리고 매년 자전거의 날에는 도로가 움직임의 강으로 변하며 단순하지만 신성한 것에 대한 국가적 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전거뿐만 아닙니다. 이는 네덜란드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중요할 때는 느리게, 서로 가까이, 그리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전거 정신처럼 그들의 가치는 세계 무대에서 대담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결정 중 하나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와 존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결정입니다. 역사 속에서 조용히 지나가는 밤들이 있지만 그 여파는 다음 세대에까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 밤 중 하나가 바로 이곳 네덜란드에서 2001년 4월에 고요한 하늘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운하 위에 도시 불빛이 깜빡이는 가운데 시장 욥 코헨은 네 쌍의 커플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목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네덜란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단순하며 깊이 인간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의 모든 구석에서 커플들이 이곳에 와서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무지개 깃발이 자갈길 위에 부드럽게 걸쳐져 있으며 그곳에서 느껴지는 수용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도시의 중심으로 저와 함께 걸어가면 조용한 핑크색 화강감 삼각형인 호모 모뉴먼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기억합니다. 한때 숨겨야 했던 이들과 결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립니다. 여기서 과거는 지워지지 않고 우아하게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왜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이렇게 용감한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네덜란드인이 자유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보호하는 공동의 의무로 여깁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탐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정을 즐기셨다면 그 작은 종을 눌러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과 여전히 호기심이 많은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덜란드 시골을 바라보면 그 푸른 들판과 고요한 운하를 보며 많은 것이 한때 물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마을이 바다에서 조심스럽고 인내심 있게 회수된 땅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혼자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나란히 댐을 세우고 물을 펌핑하며 생존을 위한 공동의 필요에 의해 결속되었습니다. 그런 협동의 정신은 들판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이 통치하는 방식에도 녹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폴더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기는 것이나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모여 일하는 사람들, 사업주들, 정치인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누구도 화를 내지 않고 누구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갑니다. 천천히, 꾸준히, 조심스럽게. 여기에서 의료 관리 방식에서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비용과 치료 간의 균형을 찾습니다. 또는 노동계약의 파업과 슬로건이 아니라 존중하는 협상으로 형성되는 방식에서도 그렇습니다. 환경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같은 인내와 많은 목소리가 더 지혜로운 길을 만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럽고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차분한 타협은 드물고 때로는 구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특별한 이유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속에 깊이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네덜란드는 단순히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의실에서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네덜란드인이 미소를 지으며 작은 연기가 나는 카페 카운터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종류의 협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두겠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좁은 운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두운 문에서 풍기는 흙내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며 법이 없는 장면도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커피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규칙이 현실과 만나고 개인의 자유가 조용히 신중하게 관리됩니다. 2000년대에 네덜란드는 게도 후벨레이드라는 독특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대략 관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완전한 합법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특정 부드러운 물질의 소량을 엄격한 조건, 해 면허가 있는 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인당 5g, 광고 금지, 미성년자 금지, 불법 행위 금지. 이는 당시로서는 대담한 조치였으며 가볍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위험한 것과 냉정하게 다룰 수 있는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해를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 전역에 500개가 넘는 이러한 가게가 있으며 주로 암스테르담과 같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용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마켓에 의존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사용으로 인한 범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대화는 전쟁처럼 들리지 않고 공공건강 문제처럼 들립니다. 네덜란드인들에게 이는 신뢰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성인을 성인으로 대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금지 조치가 종종 문제를 유발하는 세상에서 관용이 더 나은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조용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곱씹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네덜란드를 여행하다 보면 사람들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급할 것도 패닉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단지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꾸준한 리듬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네덜란드는 공공감독과 민간 옵션이 함께 작동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가격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보장을 보편적으로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방이 우선이며 치료는 너무 늦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같은 보살핌이 교육에도 적용됩니다. 라이덴의 역사적인 건물을 지나가거나 암스테르담의 학생 생활의 윙윙거림을 들으면 지식에 대한 깊은 존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비는 미국과 같은 곳에 비해 훨씬 낮지만 질은 세계적입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네덜란드인이 학습을 한 단계가 아닌 평생의 여정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앞서 나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단순한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강한 경제로 이어집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도 이 연민을 반영합니다. 농장은 더 깨끗하고 정책은 더 스마트하며 혁신은 더 인도적입니다. 이곳은 병원, 교실 또는 축사에서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국가가 진보와 친절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네덜란드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떠도는 개들이 없습니다. 다리 아래나 도시 외곽에서 피난처를 찾는 버려진 애완동물들도 없습니다. 그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돌봄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나라는 조용히 세계에서 떠도는 개 문제를 해결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가 되었고,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세기에는 광견병 발생으로 인해 네덜란드는 안전을 위해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건강검진, 중성화 프로그램,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포함한 전국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체계적이었지만 동시에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성가신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자주 자전거 바구니에 쏙 들어가 바람에 귀가 펄럭이는 개들이나 카페, 기차, 트램에서 주인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애완동물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보호받으며 존중받습니다. 네덜란드의 접근 방식은 건강, 조화, 그리고 공감을 균형 있게 반영합니다. 결국 이곳은 부유한 바다를 관리하고 꽃밭 사이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며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갤레지크는 쉽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아늑하고 함께하며 연결된 느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모든 것의 핵심일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에게도 존엄성이 주어지는 나라에서 갤레지크의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2000년 4월의 봄 아침에 있다면 갑자기 거리가 주황색으로 빛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주황색에 대한 사랑은 깃발이나 축구 유니폼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페인 지배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긴 투쟁 동안 윌리엄 오브 오렌지가 그 길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그가 불러일으킨 희망은 주황색이라는 상징을 탄생시켰습니다.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당열과 자유의 조용한 약속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으며 특히 왕의 날에는 온 나라가 주황색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족들은 공원을 가득 메우고 운하는 음악으로 물결치며 아이들은 보도시장에서 중고 보물을 판매합니다. 역사, 행복, 그리고 공동체가 가장 평범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어우러지는 날입니다. 휴일을 넘어 축구 경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황색의 바다가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며 개인적인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패션이 아닙니다.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조용한 유대감입니다. 매년 이 축제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는 단순히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거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공유된 심장 박동처럼요. 주황색은 네덜란드 국기에는 없지만 많은 면에서 그들의 영혼의 색깔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람들이 작별을 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조용하고 사려 깊으며 실용적인 방식으로 네덜란드인이 삶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매장제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때로는 30년 동안 임대됩니다. 그 후 가족이 갱신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 공간은 존중을 담아 회수되어 다시 제공됩니다. 이는 일부에게는 다소 이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땅이 소중하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며
수세기 동안의 세심한 계획으로 형성된 나라에서 조용한 이치가 있습니다. 과시도 없고 무거운 전통도 없습니다. 단지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땅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이해가 있을 뿐입니다. 이는 차갑지 않고 정직합니다. 공유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아름답게 겸손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신 화장을 선택합니다. 현재 네덜란드 성인의 거의 3분의 1이 그렇게 하며 그 단순함과 환경에 대한 부드러운 영향을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침 원칙입니다. 작별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땅 아래에 묻히거나 바람으로 돌아가든 그 선택은 더 깊은 가치를 반영합니다. 죽음은 삶처럼 다른 이들, 자연,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네덜란드의 관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용성, 이성의 균형은 이곳 삶의 많은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꽃처럼 더덥고 아름다운 곳에서도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곧 다룰 것입니다. 봄에 네덜란드를 방문하게 된다면 공기가 다르게 부드럽고 부드러운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을 따라 바람을 따라가면 당신을 네덜란드 꽃의 심장 쿄켄호프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기 리세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매년 1000만 송이 이상의 꽃이 피어납니다.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각각은 살아있는 그림의 한 획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꽃들은 단순히 감상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집니다. 이 사랑은 수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튤립 광풍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한 개의 구근이 재산의 무게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은 지나갔지만 그 헌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각 꽃잎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농부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네덜란드는 튤립 수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일은 시간과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 재배자들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고 물을 절약하며 자신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땅에 다시 돌려줍니다.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계절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꽃밭 사이를 걷는 것은 색깔 이상의 것을 목격하는 것이며 매년 조용히 피어나는 유산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꽃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물, 작별, 축하. 이곳에서 꽃은 그 모든 것이며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일상생활의 일부로 무엇이 더덥고 무엇이 우리와 함께 남는지를 부드럽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 언젠가 그 꽃의 바다 한가운데 서게 된다면 당신을 대신해 꽃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길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당신은 놀랄지도 모르지만 네덜란드에서 무거운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는 해가 갈수록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가득 차수가 아니라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이후 네덜란드는 20개가 넘는 교도소의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곳은 이제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다른 곳은 평화롭게 남아 그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감옥 인구는 27% 감소했으며 오늘날 이 작은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감률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57명의 수감자가 있습니다. 이는 영국과 웨일스에서 발견되는 수의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네덜란드는 처벌을 끝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봅니다. 사람들을 가두는 대신 그들은 사회로 돌아갈 길을 제공합니다. 전자모니터링, 사회봉사, 개방형 시설과 같은 대안은 범죄자에게 재건할 기회를 줍니다. 아른험과 같은 곳에서는 전직 수감자들이 생활기술, 예산관리, 그림 그리기, 심지어 음악 만들기를 배웁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직원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재범을 줄이고 삶을 회복하며 정의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변화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는 단순히 감옥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주어진다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원한다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가장 정의로운 특성 중 하나는 암스테르담의 조용한 운에서 북부 지방에 열린 하늘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오랜 믿음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심지어 그 생각이 기존의 규범에 도전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 전통은 네덜란드 황금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시절 네덜란드는 철학자, 예술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친 이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숨 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날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외국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새로운 언어, 신념,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네덜란드 생활을 풍부하게 했지만 관용과 자유로운 표현의 균형을 더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대중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의견과 공격, 대화와 분열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법은 여전히 자유로운 표현을 보호하지만 사회는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목소리를 허용하면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유를 보호하면서 증오가 그 이름 뒤에 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동질적인 과거를 기억하는 구세대에게 이러한 변화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용한 회복력도 있습니다. 쉽게 답을 찾지 않고 어려운 질문을 던질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먼저 듣고 신중하게 말하며 공통의 기반을 찾는 것입니다. 잠시 후 이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집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통합 모델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며 아마도 우리가 간직할 만한 몇 가지 교훈을 제공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누군가 멀리서 도착하면 목표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새로 온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잊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참여하고 일상생활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언어, 교육, 의미 있는 일을 통해 말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를 참여라고 부르며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언어 수업에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이 시스템은 이민자들에게 공정한 시작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공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학교, 그리고 사회와 연결되도록 권장받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세워진 많은 것처럼 이 과정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증가하는 이민, 주택 부족, 정치적 긴장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새로운 이들은 여전히 외부인처럼 느끼고 도움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는 항상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묘하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차별의 무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접근 방식은 고귀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공유된 책임입니다. 여기서 통합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의 다리입니다. 이민자들은 기여하도록 요청받지만 사회도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하고 진화하며 오래된 가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리듬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민 논쟁으로 분열된 세상에서 네덜란드는 다른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정직한 모델입니다. 함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여전히 믿는 모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자연과의 관계는 지배가 아니라 섬세한 파트너십입니다. 이 땅의 많은 부분이 해수면 아래에 있지만 물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일하면서 번영합니다. 수세기 동안 네덜란드는 풍차, 댐, 운하로 세상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폴더 시스템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학이 아닙니다. 이는 회복력입니다. 바다를 토양으로, 위험을 갱신으로 바꾸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현대 생활이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통해 흐르더라도 자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공원, 나무, 자전거 도로, 그리고 운하는 잘 입혀진 코트의 실처럼 도시의 직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이고 친숙하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지속 가능성은 여기서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자전거 타기에서 태양광 발전, 녹색 지붕에서 회수된 땅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는 가볍게 발을 내딛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려 깊은 나라도 힘든 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상승하는 해수면, 더 강한 폭풍, 그리고 성장하는 도시들이 한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주택 부족, 증가하는 수요, 그리고 녹색 솔루션의 비용 상승이 모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헌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9% 줄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할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절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 겨울이 더 춥고 강이 더 높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력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같은 상승하는 조수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 인내, 그리고 조용한 인내에 뿌리를 둔 네덜란드 모델은 단순한 로드맵이 아니라 약간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암스테르담의 한 부분으로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역사와 현대 생활이 같은 자갈길을 공유하는 곳, 그리고 그 규칙이 다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암스테르담의 가장 오래된 부분, 자갈길이 고대 운하 옆으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곳에 질문보다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지구가 있습니다. 드발렌, 종종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이곳은 역사, 반문화, 그리고 인간의 복잡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부드러운 붉은 빛이 물에 비치는 넌 불빛이 눈길을 끌며 과거와 현재가 그 빛 아래 손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300개의 작은 창 뒤에는 여성들이 조용히 서 있으며 그들은 초대도 아니고 작별도 아닌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2000년대부터 네덜란드는 많은 나라들이 숨기는 것을 드러내어 왔습니다. 이를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한때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던 일은 이제 규제되고 세금이 부과되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논란이 없지 않으며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물게도 정직함으로 접근됩니다. 이 도시의 이 부분에서는 네덜란드인이 어떻게 실용성과 원칙을 혼합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주는 곳에서 어떻게 돌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는 이 지역을 구경거리로 보기 쉽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존엄, 투쟁, 독립,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지 이상입니다. 네덜란드의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복잡하고 진화하며 심지어 가장 불편한 진리조차도 빛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